자, 이어서 계정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와 달텐 콜마홀딩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콜마도 좀 뭐 예견된 뭐 공격이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상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지주사들 홀딩스의 시간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통과만 되면 앞으로 뭐 좀 한번 공부해 놔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예. 됩니까? 공부 중입니다. 네. 예, 김민수 대표도? 네, 항상 공부는 합니다. 예, 아니, 잘못 찍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네. 일단 콜마홀딩스 관련된 얘기는 앞서 많이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당장은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한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에 조선사 일단 호주 조선사죠. 네. 스타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 재추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다 보니까 약간 좀 미국하고 호주하고 다 얘기가 된 관점 쪽에서 그렇죠. 이제 또 MRO를 또 완성하는 네. 퍼즐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가장 이제 자산 측면 쪽에서 변화가 되는 거는 한화가 아닐까. 안쪽에서 오늘 한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최근에 CJ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지금 올리브영 합병이 CJ는 인류애를 다스리는 입장 쪽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4호까지 같이 인수를 하면서 또 확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네. 오히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수되게 되면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물론 이제 3대 경영과 관련된 쪽들은 이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올리브영을 품은 네. 또 CJ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가치가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LS인데요. 네. 요즘 LS 관련된 쪽에서 지난 호반그룹 쪽에서 네.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런 쪽에서 이제 M&A 관련된 그러니까 지분을 늘리는 관점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네. 얼마큼 계속 또 매수가 강화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 모멘텀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흔들리면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 중소형 지주사 쪽에서 그래도 지금 좀 더 입지를 강화시키는 현대백화점 그룹 쪽과 함께 변화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꾸준히 봐야 될 중소형 지주사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네. 개장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하고 LS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CJ 쪽만 한번 차트와 함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J가 CJ그룹의 지주사인데 네. 올리브영을 이제 품을 그럴 이제 그것에서 단기적으로 좀 어마어마하게 좀 꽤 많이 올랐죠? 예. 얘기 나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도 대형주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그러나, 쪽에서 지금 그때 나왔던 가격대가 이제 12만 한 7천 원대 네. 종가상이 그 안쪽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 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압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이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쪽에서 길게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그 얘기 그 CJ 올리브영 같이 얘기 나오면서 15만 원대까지 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또 주가의 움직임들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은 논외입니다. 아직은 4월 둘째 주까지는 봐야 되지만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한화 또 CJ, LS 다 타깃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콜마홀딩스처럼 거기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화되느냐. 모멘텀. 예, 그걸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주사들 이야기와 함께 이제 CJ 올리브영 합병 이야기 나오는 이제 CJ까지도 집중적으로 한번 봤고요. 정규민 팀장과는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도장 찍고 이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민감 국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면 이게 원전주 시세에 대한 문제인가요? 이 문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자체는 이제 뭔가를 유출을 시도했다. 뭐 그게 이제 발각이 됐다. 뭐 FBI한테 뭐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요. 그럴 문제는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시도가 뭐 있었던 거가 뉴스화 된다라고 나왔고 민감국으로 지정됐다라는 그 노이즈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이제 일제히 좀 뒤로 밀린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펀더멘탈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 만약에 이게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일인가? 뭐 이것도 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불확실성에 좀 하락을 한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지지선 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지지선까지 약간 마지너라는 구간까지 좀 밀린 이제 그런 조정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고 뭐
매도도 약간 일단락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노이즈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노이즈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조정에 좀 빌미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수주 바라기 종목에서 수주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그렇죠. 그런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규모도 뭐 지금 뭐 1, 2조짜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렇게 좀 상승에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뭐 조정의 빌미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노이즈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24,000원 뭐 이렇게 그걸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세에 큰 무리도 없고 뭐 하루 이틀 24,000원을 하회하더라도 네. 예, 뭐 다시 이제 제자리 24,500원 선에 올라온다면 또 추세에 큰 영향 없는 거니까 일단 원전 쪽은 좀 믿고 가보실만 하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스터빈의 기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저는 신규 접근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공매도 시행 이후에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민간 국가가 되면 이제 상당한 국가 전략 기술, 그중에 원자력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류를 안 한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차원의 뉴스. 미국의 이제 인사가 우리에게 이제 핵 기술을 빼돌렸다는 게 나오면서 이제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체코 원전 수주가 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쪽을 좀 바라보라. 근데 정경민 팀장님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하나가 남아 있어서 아예 원전주를 헌재의 시간 아예 이후로 좀 바라봐라.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제 그 신재생을 조금 더 강조를 했었던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완전 그 탈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과거는 다르다. 네네 좀 흘러가고 있는 그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SMR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신기술로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약간 변화가 있더라도 좀 원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지금은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네, 수주. 그런 그런 면에서 있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않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전문가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긍정적 빌드업, 정경민 팀장 반도체의 시간 2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군요. 예, 예. 예. 정경민 팀장이 2 예. 하고 아니 제가- 김민수 대표가 2 예. 그다음에 김민수 대표가 정경민 팀장이 빌드업인데 반도체의 시간 2 가죠. 2. 네, 왜 투냐면요. 지난주에 충분히 원을 했기 때문에. 원을 충분히 했는데. 네. 예. 그래도 뭐 점검할 게 있으면 또 투로 가야죠. 투로 가야죠. 예. 네. 그리고 또 IT의 부신이 되기 위해서 예. 네. 반도체 시간 3까지 한번 갈 수 왕자, 있도록. 반도체 왕자.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또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게 되면요. 네, 2. 예,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 쪽에서 보게 되면 트렌드포스 메모리 완도체 관련된 또 전망들이 나왔는데 네, 네. 2분기에 상승하니까 고정거래 가격 쪽으로 상승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얘기가 나왔고 그런 쪽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하구나 라는 쪽들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억울한 게 일단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라든가 대만의 나냐테크놀로지 올해 주가 상승률이 거의 30% 50%씩 다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국내에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은 못 간 거겠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이 메모리 모듈 위주로 얘기를 하고 좀 끌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이 조금 더 낫다란 쪽의 판단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거 다 누가 만듭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만들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커머디티 쪽도 강세로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이 좀 커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조사 쪽에서 그 감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공급 조절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는 살아난다. 근데 수요의 회복이 예전과 다르게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일단 레거시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HBM 쪽들도 여전히 성과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되 이왕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더 큰 업체들 중국. 네. 아마 물론 견제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당장 실적 보는 것 쪽에서는 성과가 더 레벨업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를 팔로우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주가들이 벌써 강하더라고요. 예. 시장에서.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나 최근에 넥스틴 같은 경우나 넥스틴, 네. 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이 있다면은요? 탑픽? 말씀 다 말씀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 예. 예. 그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것들 네. 중국의 매출 비중 많다라고 네. 하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은 가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시각이요.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3% 이제 급등 상승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무슨 빈집털이 들어갑니까? 지금 시작하자마자 180만 주 또 사고 있는데 김수 대표 네. 반도체 시간 2를 일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빈집털이 들어가면은 무턱대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 네. 물론 뭐 매물대 벽 많다, 막 6만 원, 6만 3천 원 많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뭐 갑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싸움. 예. 돈 뭐 예. 짓. 네.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이제 딱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쪽의 글로벌 증시 오늘 요즘 보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IT 기업 쪽에서 가장 셉니다. 네. 예, 잘 지지했고 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래도 그 시장 지위 1위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저항상으로는 한 6만 1,000원대 부분 뭐 저항이 있고 뭐 또 이제 뭐 매물대 막 얘기하던데 예. 그런 건 상관없다. 그게 언제 그 돈 들어오면 매물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또 가긴 가겠죠. 그냥 바램으로 네. 예, 기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800만 주 넘게 샀고요. 오늘 지금 200만 주 샀거든요. 오늘도 한 500만 주 정도만 사준다면 김민수 대표가 말하는 어떤 돈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된다. 좀 반가운 소식이 좀 오늘도 수급에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정경민 팀장의 긍정적인 빌드업 뭐부터 쌓아봐요? 삼성전자의 얘기죠. 네. 네, 선순환적인 이제 수급 형태로 좀 변화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네. 감지를 했고요. 반도체 쪽이 특히나 이제 빅2 중에서 삼성전자가 좀 주도로 네. 지금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레거시 쪽의 가격이 좀 개선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공급 쪽에서 이제 조절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HBM에 대한 침투 얘기가 있고 그리고 월말 공매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공매도를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으로 공매도를 대신해놨는데 파생으로 만들려면 삼성전자를 꼭 끼워 넣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풀려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덧 이제 6만 전자에 뭐 자연스럽게 잘한다.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오는 이제 그런 수급 형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FOMC에서 약간만 비둘기적 긍정적 얘기가 있으면 우리 증시 하는 순간 삼성전자 한 6만 원, 한 2, 3천 원 가 있으면 이제 또 못 산단 말이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근데 이제 이게 공급적인 조절이기 때문에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조정을 받고 나오는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대형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거 아마 우리 시장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엔화가 지금 강세잖아요. 네. 인바운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톡신 쪽도 약간 뭐 필러 이런 쪽 있죠. 이런 미용 섹터도 틈새로 볼만하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시작된 긍정적인 빌드업이 이제 K증시 전체 훈풍으로 퍼져가는 그런 빌드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작은 쪽 변동성 큰 중에서는 양자가 뭐 눈에 띄게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도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빨간불 켜고 있고 화학, 철강 그리고 조선 이 정도까지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 네. 양자 쪽 아마 퀀텀데이 내일 모레 기대하는 쪽의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증시의 양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거나 뭐 K 증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거고요. 지금 보면 KCS가 VI가 걸렸고 양자 쪽은 다 빨간불입니다. 네, 일단 이쪽들도 관심이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도 선방했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이번 GTC 2025에서 새롭게 또 보여줄 이제 새로운 섹션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처음 같습니다. 나오는 거죠, 퀀텀데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기술의 장은 벌써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쪽에서 열고 끌고 가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가 뭘 보여줄 것이냐 없습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 저희는 기껏해 이제 통신사 쪽에서 들어가는 뭐 양자 암호. 이 양자암호 쪽에 네. 들어가는 뭐 같이 협업하는 정도 네. 이런 걸 봤을 때 주된 흐름들을 가져가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대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그냥 ETF 있죠. 예.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벌써 대여섯 개가 생겼습니다. 그런 그래요? 쪽에서 네. 차라리 추세 보면서 그런 쪽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뭐 지금 나오는 종목들 뭐 KCS가 주도야 엑스게이트가 주도야 네. 또 보니까 요즘에 ICTK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게 또 되면 근본의 신성 델타테크 팬들도 계십니다. 신성 델타는 네. 그건 또 네, 거의 근본으로 가자. 레전드죠. 네. 예, 그 네. 박물관에 있는 레전드. 네.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에 맡겨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이앤홀드로 이제 쭉 끌어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핫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트렌드를 같이 맞춰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ETF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자 쪽 지금 우리 시세는 급등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김민수 대표는 차라리 미국 ETF를 가는 게 맞고 국내에서는 가신다면 짧게 아주 네. 짧게 방망이를 잡고 퀀텀데이 전후로 트레이딩 쪽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과는 2차 전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역시 전고체 배터리 쪽들 또 그 삼성 SDI가 쏘아 올린 공 여기서 2조 유상증자하면서 오히려 밑에 단이 훈풍 불 것이다. 뭐 이런 재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켜서 뭐 전체 종목이 다 오르네요. 뭐 지금 2차 전지 또 시총 상위 쪽은 약간 이제 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좀 휩쓸리는 거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쪽 뉴스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신차 발표가 좀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하나둘 뭐 포션이 커지면 어쨌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예전의 그런 그림과는 조금 달라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좀 간헐적 상승이 나오는 것 중에 좀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삼성 SDI는 첫날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뭐 전고체 쪽에 올인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삼성 SDI와 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뭐 이수 쪽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런 본주 그러니까는 셀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뭐 투자 심리나 뭐 그때그때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잠시간의 그런 반등 국면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걸로 좀 보고 이걸 좀 뭐 길게 추세가 바뀌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고 앞서 잠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 두 친구를 차라리 공략해라 이런 전법은 어때요? 이제 삼성 SDI가 계속 투자하고 뭐 이러면은 그 전법으로만 계속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황화물을 만들던 옛날 우리 세제 만들던 회사잖아요. 이수화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고체 소재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또 독곡물이잖아요. 이게 독곡물이 아니라 이제 양잿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있을 때의 어떤 좀 독보적인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지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삼성 SDI는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이제 그때그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특히나 2차 전지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고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 방산에서는 업종이 아니라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한화오션, 방산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볼 텐데 김민수 대표, 한화오션 외국인들이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팔았다. 외국인 떠난다. 뭐 한다 하는데도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인데요. 네. 이거 팔고 떠나면 그러니까 화나오션이죠. 화나오션. 근데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오션 주가를 볼 때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지금 예전에 나 저거 3만 원대 샀는데 4만 원대 많으세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세요. 거의 다 지금까지 아직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만약에 잘 따라오신 분 같은 경우도 샀다가 팔았는데 계속하니까 이 중간에 더 사고 중간에 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오히려 높네요.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이 넉넉하게 난 상황이 아니고 중간에서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나 손해로 바뀌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최근에 어떤 박스권 7만 원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하나오션이나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들 보게 되면 PBR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조선 쪽에서도 PBR 웬만한 거 지금 하나오션 보니까 5배 아니에요? 5.6배. 5배짜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BR 10배.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시큐리컬 업종과 함께 나왔었을 때 이제 고평가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PBR이 그렇게 5배, 10배 된다. 이거는 갖고 있으면은 버블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큰일 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크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실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변화가 PBR을 좀 뛰어넘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프레임이 같이 다 보게 되면은 오른 건 무조건 비싸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릴 수지 몰라도 그렇죠. 오늘도 6% 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냥 에이, 마음 편하게 보자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네. 그만큼 거기에 만약에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조선과 방산이 움직이게 되면은 네. 그쪽과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방산 쪽의 모멘텀 계속 또 찾아볼 만한 중형급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인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단가가 한 7만 원대 중반에 들어왔는데 지금 8만 천 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또 강하게 되면 또 끊었다가 또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약 강하게 또 움직인다 그러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볼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1,700억을 일단 코스피에서 바로 사고 있습니다. 한 20분 됐는데 그리고 어제도 선물을 한 매도 친구 만 계약을 순매수했는데 오늘도 한 2,000 계약 정도를 또 이제 환매수를 하고 있어서 자, 앞서서 정병희 팀장이 긍정적 빌드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사고 조선방산도 쉽게 지금 매도 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나오션도 오르고 진짜 긍정적인데요.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는 3만 원에서 8만 원간 이제 하나오션이어가지고 돈 번 사람 많은 줄 알지만 의외로 없다 하고 물을 막 타가지고 일단은 개인들도 평단이 한 6, 7만 원 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함께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명희 팀장 방산도 한번 가볼 텐데 한국항공우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거기도 안 꺾이잖아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포가 누군지 무서울 정도로 끌어당기고 네. 있거든요. 네. 예. 뭐 현대 로템은 이제 뭐 그럴 만한 뭐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 폴란드 생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공급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공, 폴란드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이상한 옵션을 넣고 막 되지도 않을 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기일이 늦춰져서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줄게라고 좀 일부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러면 뭐 저 수익률이 마진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현대로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 네. 방산주는 저는 뭐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공매도가 좀 걸려요. 이게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지분을 늘린 올려놓은 게 늘려놓은 게 과연 외국 기업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이제 밸류나 말 그대로 이 자체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를 이제는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위해서 일부 그냥 비중을 좀 실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는 지금 모범 답안은 ETF라고 생각이 들고 ETF에 대한 분할 매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 ETF입니까? 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제 요 경쟁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라팔이라는 전투기를 만드는 다쏘사입니다.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라팔이 나온 지가 뭐 8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라팔이라는 전투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 우리는 KF-21은 이제 신형 모델이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5만 원 후반부터 지금 9만 원대까지 한 걸음에 올라갔던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KF-21의 블록 3 2030년부터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진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가 이제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참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대에서 150대는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밸류가 녹아들면서 강세가 나온 걸로 좀 봐지고 있어서 뭐 이런 뭐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 직접 공략보다는 말씀드렸듯이 ETF 쪽으로 좀 우회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이고 3월 이후 공매도 시행된 이후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 에이스가 진짜 오랜만에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에서도 하나오션이 달리고 있고요. 방산 쪽에도 뭐 여러 종목 얘기해 주셨지만 또 하나에어로가 선두에서 또 끌고 있고요. 삼성전자 끌고 있고 알테오젠 끌고 있고 철강 쪽도 오늘 또 가스관부터 해서 또 철강 가고 있고 자 외국인 수급 좋고 긍정적인 빌드업 오늘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